안녕하세요. 안전모입니다. 오늘은 grief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grief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말로 여임이라는 직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요. 또는 이제 사별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어로 grief 아니면 grieving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rief라는 단어가 이 원 언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grief의 원 언어는 theft, taken 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ft라는 거는 무엇을 훔쳐가다, 아니면 taken, 무엇을 뺏어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grief라는 거는 나의 마음 어느 곳에 무엇인가를 빼앗기다,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훔쳐가다 라는 표현으로 상실을 당하셨을 때, 그러니까 누가 사별을 하셨을 때 마음 한 곳 속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이제 그런 표현을 grief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별을 하신 분들이 이 grieving을 하는 그런 기간이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grief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지들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grie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힘든 이별, 제일 힘든 사별이 사실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간혹 정말 어려운 장례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건데요. 보통 아이를 잃으신 분들은 그 grieving이라는 표현보다는 numb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umbness라는 상황은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아예 이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러니까 numb하다, 아예 느낌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자면, 부모를 잃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고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잃으신 분들은 미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대한 이름이 없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분들은 표현할 방법조차 없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힘든 상황을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로서 정말 여러 가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거를 뚫고 가시는지 그런 어떤 그 스테이지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rief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rief는 여임이라는 직역을 하면 이제 한국말로 여임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별하다라는 그런 그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을 grief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grieving을 하는 기간이 사람마다는 다 다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그렇지만 꼭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스테이지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긴 시간,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서는 평생 동안 이 grieving이라는 어떤 그런 아픔을 또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도와드리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기본적인 스테이지, 이 grief가 가지고 오는 스테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grief로서 다가오는 충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hock이죠. 그래서 그 shock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udden loss and unexpected death. Self-protection reaction. Usually it is for a brief period of depending on emotional state of being at the time. 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차 사고로 남편분이 이제 직장을 가시다가 사고가 난 그런 소식을 이제 와이프가 접하신 거죠. 그러면 이분이 우선 아까 전에 그 영어로 표현된 게 self-protec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샥이 오는데, 셔크가 생기는데, 그 셔크가 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셔서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셀프 프로텍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쇼킹이 온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쇼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스테이지가 denial입니다.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nial, refusing to accept fact, fantasizing that departed one is still alive, common occurrences especially with sudden loss. 자, 쇼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부인이죠. 이제 부인을 한다는 거는 남편이 죽었다는 거를 못 믿는 겁니다. 이것도 grieving 스테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쇼크가 오고 그 다음에는 죽음 자체를 부인하는 스테이지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grief 스테이지를 보시면은요,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motional release, crying, venting of feelings, mood swings, screaming, can't eat or sleep. These are normal part of expressing emotions. 네, 이거는 감정 발산이죠. 첫 번째 쇼크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부인, denial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emotional release가 있습니다. 이제 감정 발산이고 울부짖는다든지 이제 그 어떤 사실을 접하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감정 발산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감정 발산이 일어났을 때 이것도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발산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노름을 한 거고요. 어떤 그 본인은 이제 정말 내가 미쳐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감정 발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충분히 감정 발산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봐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grieving stage는요.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nability to renew normal activities. You can't go back to business as usual. Withdraw from people. Use this time of solitude to take care of yourself. 다음에 있는 grieving stage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이 갑자기 생긴 이 상황에서 좀 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 발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모습이 외로움과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자녀들을 잃으신 부모님들이 이 grieving stage 안에서 특히 외로움과 이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아주 심한 경우는 이게 자살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주위에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친구분들이나 교회나 절 이런 데서 좀 나오셔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시간을 좀 같이 계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anger, hostility, 네, 적대감입니다. 자,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hostility. Feeling angry is not uncommon. Angry at the person who died. Angry at family and friends. Angry at self. 자, 이제 화가 나 있고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grieving stage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이 오셔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이분이 grieving을 한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막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때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화가 나 있으신 거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화가 나 있는 상황일까요? 첫 번째는 고인한테 화가 나 있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하고의 어떤 관계가 그게 부모의 관계든 남편과 부인의 관계든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하스틸리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다음 단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은 첫 번째로 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가족 본인한테, 그러니까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나 사랑 때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고인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좀 저희가 자주 경험하고 목격하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따님이 그 어머니하고 관련돼 있는 교회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하고 관련해 있는 친척분들, 어머니, 언니, 동생 이런 그 주변 분들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저희가 장례를 진행을 하는 장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텐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족이 지금 어머니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마디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적대감에 대해서 하스틸리티 트레이닝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트레이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시 그레이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고요. 오늘 저희가 배운 부분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쇼킹을 받고 두 번째로는 디나일이 있고요. 부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염려와 디프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로 못 돌아간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요 다음에 생기는 어떤 그레이빙 스테이지가 제가 경험으로는 저한테는 가장 힘든 그런 스테이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guilty feeling입니다. 자, guilty feeling은요, 죄책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guilty feeling에 대해서 먼저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uilt is very common grief reaction. Feeling guilty about something you said. Feeling guilty about something you didn't say. Feeling guilty about something you did. Feeling guilty about something you didn't do. Even though you know there is nothing you could have done to prevent the death, you may feel guilty that you didn't do, or more, or enough to save the person who died. Find a safe place and safe people to talk about. Be careful with the gossip. 자,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이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는 이제 제 경험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한 2년 정도 투병을 하셨었는데 투병을 하는 그 2년 동안에 제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저와 이제 제 동생이 어머니가 이제 폐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2년 동안 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와 이제 동생이 24시간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힘들어 하실 때 이렇게 몸도 이렇게 좀 뒤척이게 움직여 드려야 되고 화장실도 이제 가서 도와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투병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시기 전날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저랑 굉장히 다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날 이제 어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 어머니 어떤 그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못하고 오히려 또 어머니랑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저한테는 이제 어떤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사실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또 제 자신한테 본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말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동적인 부분, 제가 무언가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더 해드릴 걸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 때문에 또 죄책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리빙 스테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쇼크가 오든지 여러 가지 스테이지 중에서 쇼크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로 못 돌아가거나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나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표현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감정 표현을 하는 부분이나 이거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이 guilty feeling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 자신이 힐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바로 직후에 어머니하고 이러이런 일이 돌아가시기 전 그 저녁에 있었다 라고 만약에 어떤 분한테 표현을 하고 얘기를 나눴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레이빙 스테이지는 표현을 하고 감정 발산을 하라고 조언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간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표현을 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상의나 카운슬링을 했었을 때 그게 잘못하면은 가십이 돼가지고 다시 저한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나쁜 의도로 갖고 저 친구가 저희 어머니하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얘기가 또 돌고 돌아서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못할 말을 해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또 거꾸로 저한테 그 얘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한테 또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대한 이 그리빙 스테이지만큼은 죄책감을 조금 본인이 힐링이 되기 전까지는 간직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요, 저희가 몇 가지 스테이지 앤 그리빙 스테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더 중요한 그리빙에 대해서 저희가 유가족을 돕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무였습니다.